2001년 3월 16일 새벽, 한 남자가 무언가를 가득 실은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어느 건물 앞에 멈춰서고 트럭에 실어온 무언가를 건물 안으로 옮기죠. 그렇게 근처의 건물들에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오전 4시 16분경이 됐을 때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온 마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고 한밤에 마치 대나처럼 환하게 불타고 있는 이웃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이내 또 다른 건물이 폭파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 15분 정도 간격으로 총 5채의 건물이 폭파되어 무너져 내렸고 인명피해는 엄청났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사망자 108명, 부상자 38명. 수상한 남자가 설치한 것은 바로 폭탄이었습니다. 총 5채의 건물에 폭탄을 설치한 수상한 남자. 그 남자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센지한밤의 센지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단 하루 만에 108명의 사람을 살해한 살인마의 이름은 찐루차오. 그는 1960년생으로 중국의 장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8살이 되던 해 가족들과 허베이성 시자庄, 우리말로는 하북성 석가장시라는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한 도시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이 찐루차오가 9살이 되던 무렵 중이염에 걸리게 되는데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의 가정 형편 역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증상이 심해져 청력이 거의 손실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청각을 잃게 된 찐루차오는 언어 발달 또한 더뎌지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말솜씨가 다소 어눌했습니다. 친구들은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찐루차오와 어울리기 싫어했고 귀머거리라고 놀리고 따돌렸습니다. 이러한 따돌림 때문에 그는 피해망상이 생겨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수군대는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실이든 아니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들을 때리고 다니던 찐루차오. 더 이상 그를 건들거나 놀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를 따돌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찐루차오와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는 마음 따뜻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다가오는 친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그는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찐루차오는 자신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을 더 이상 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폭력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성격은 점점 더 난폭해지게 되는데요. 그의 폭력은 친구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형제 자매들은 어릴 때부터 찐루차오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소 만두를 좋아하지 않던 찐루차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귀가했는데 그날은 가족들이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만두를 빚고 있는 가족들이 탐탁치 않아서였을까요? 그는 심하게 화를 내고 가족들을 위협하며 만두를 빚고 있던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도 만두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일화들을 보면 그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찐루차오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자 결혼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에 공개구원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재주가 없던 그는 임신 중이던 자신의 누나에게 광고글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나가 광고글을 써주지 않자 자신의 사냥용 공기총을 누나에게 겨눕니다. 폭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찐루차오가 총을 들자 누나와 가족들은 진짜로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 달려와 말렸고 찐루차오는 임신한 누나가 배를 감싸 안고 도망치는 것을 본 후에야 총을 내려놓게 됩니다. 찐루차오의 가족들은 그의 난폭한 성격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잘 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은 동네 이웃들에게 부탁을 해서 찐루차오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찔로차오는 4번 정도의 취업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맞지 않는다,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직업이다 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고 먹으며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해 생활하며 기생충처럼 살아가던 찔로차오. 가족들은 그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그의 이런 난폭한 성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고, 가족들의 도움과 많은 노력 끝에 찔로차오는 결국 1984년 24살의 나이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결혼할 무렵에는 한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 방직 공장은 꽤나 괜찮은 직업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신 타령을 하던 그도 방직 공장에는 취직을 했던 것이죠. 결혼을 한 뒤 찔로차오는 아내와 가정을 꾸려 잘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찔로차오는 아내에게도 역시 폭언과 손찌검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해 돈이 생기면서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죠. 매일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내는 걱정스런 마음에 그를 말려봤지만 돌아온 건 험한 말과 구타였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여자를 쫓으며 살던 그는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강간죄로 수감된 그를 그의 아내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꼬박꼬박 면회도 가고 찔로차오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내는 찔로차오의 면회를 왔고, 찔로차오는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와 함께 면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 찔로차오와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를 깜빵 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깜빵 메이트가 찔로차오의 아내에게 물을 한 잔 따라 주었는데, 이 모습을 본 찔로차오가 너희들 둘이 나 몰래 만나고 있지? 나 몰래 둘이 불륜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빵 메이트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아니, 물 한 잔 따라줬다고 불륜이라뇨. 잦은 구타와 폭언을 삼고 강간죄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불륜으로 의심하는 찔로차오를 본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감옥살이를 이어가던 찔로차오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형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목적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전 부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한 전 부인을 감금하죠. 전 부인은 3일 정도 뒤에 간신히 풀려났지만 찔로차오는 이 일로 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번의 감옥살이 후 사회로 나온 찔로차오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참을 만큼 참았는지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찔로차오는 가게에서 물건도 훔치고 기차역에서 암표도 팔며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나에겐 그 누구도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만 괴롭혀 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가득 찬 찔로차오. 그렇게 2000년의 가을이 왔습니다. 하루는 찔로차오가 집에 가는 길목에 어느 여자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찔로차오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울고 있는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이 여성은 웨이즈화라는 이름을 가진 운남성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운남성의 한 시골 마을에 살다가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이곳에 팔려왔고, 팔려간 집에서는 사지가 불편한 장애인의 부인이 되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장애인의 부인이 되기 싫었던 그녀는 그대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찔로차오는 그런 웨이즈화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차비도 갈 곳도 없던 웨이즈화는 그렇게 찔로차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찔로차오와 동거를 시작하죠. 하지만 그녀의 이 결정은 정말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멀쩡한 사람과 평생 함께할 미래를 꿈꾸던 웨이즐화. 하지만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잘해주는 듯 하더니 3개월쯤 지나자 찔로차오는 또다시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돈이 떨어지자 슈퍼에서 샴푸 같은 생필품을 훔쳐오라고 도둑질까지 시켰고, 슈퍼 주인에게 들켜서 변상을 하게 되자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찔로차오의 학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웨이즐화는 결국 3개월 만에 자신의 고향인 운남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찔로차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곳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도망을 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날 배신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찔로차오는 웨이즐화를 잡으러 운남성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마을을 수소문하여 웨이즐화의 집을 알게 된 찔로차오는 그녀를 창고로 불러내 자신과 돌아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찔로차오에게 3개월 동안 당할 대로 당한 그녀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웨이즐화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찔로차오는 옆에 있던 도끼를 들어 그녀를 그대로 내려칩니다. 결국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질러버린 찔로차오. 자신의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자 찔로차오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이번에 잡히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사람을 1명 죽이나 10명 죽이나 어차피 다시 나오지 못하는 건 똑같지 않나? 사람 1명 죽인 거 지금까지 나한테 죄 지은 놈들 전부 다 죽여버려야겠어. 그렇게 찔로차오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복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수소문을 해서 자신의 복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았고,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찔로차오는 2001년 3월 16일 새벽, 영상 초반에 들려드린 폭탄 테러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부인과 그녀의 현 남편이 사는 집, 전 부인의 부모가 사는 집,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이웃집, 자신의 계모가 사는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모가 죽기 전 남기고 갔던 집까지 전부 다 폭파시켰습니다. 그가 이 건물들을 폭파시키는 데 사용한 폭탄은 무려 550kg. 이 많은 양의 폭탄을 작고 왜소한 찔로차오가 어떻게 혼자 옮긴 걸까요?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가 어떻게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까지 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전에 2차례에 걸쳐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할 때 감옥 안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탄 제조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이죠. 그는 출소 후 폭파 계획을 짜고 폭발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폭발물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웨이즐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복수는 잊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려고 했던 그는 웨이즐화가 자신을 떠남으로써 결국 다시 계획했던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전날인 3월 15일, 트럭을 빌려서 폭탄을 싣고 새벽이 되자 유유히 건물로 옮겨와서 한 건물씩 들어가 폭탄을 설치했던 것이었죠. 복수를 끝낸 찔로차오는 그대로 도주했는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고 사상자가 많다 보니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됐고, 나아가 외신에도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찔로차오를 목격했다는 동네 청년의 진술로 찔로차오를 검거하게 됐는데, 그를 잡은 곳은 사건 장소인 시자주항에서 약 2328km 떨어진 광시성의 베이하이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을 피해 장거리 버스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곳까지 도망쳐 오게 된 것이었죠. 찔로차오를 검거했을 당시 그의 가방에는 자살용 폭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폭약을 사용하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보다 경찰들이 너무 빨리 쫓아온 것이었죠. 검거된 후 찔로차오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자신의 한 일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 많은 양의 폭탄을 옮기는 일과 큰 폭발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공범이 누군지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찔루차오에게 사건을 처음부터 재현하게 하고 나서야 그가 혼자 저지른 범행임을 믿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그를 신문하면서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냐고 물었을 때 찔루차오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많이 참았고 많이 힘들었다는 진술을 했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웠다고 하여도 그가 저지른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찔루차오와 그에게 폭발물을 판매한 판매자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01년 4월 29일 찔루차오는 처형됩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한 환경에서 보내고 몸이 아팠던 것은 죄가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의 끝없는 복수심이 결국엔 양날의 검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센지한 밤 되세요.